우희종이라고 더불어시민당 대표, 그러니까 여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 김 기자, 발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무슨 사연일까요? 선거 직후에요. 민주당과 시민당 이렇게 의석을 많이 차지한 선거 압승 이후에 바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발언이 있었죠. 바로 촛불 시민의 힘을 모아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을 지칭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 뭔가 거취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물러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게 오만하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까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에 개인 의견을 남긴 것이다. 그게 그렇게 오만한 것입니까? 되물었는데요. 그래도 엄연히 당 대표 자격으로서 한 사람인데 개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우희종 대표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은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의혹이 나타나면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청문회 하는 날 오히려 그 부인을 전격 기소하죠. 아마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은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씩 웃으면서 자, 역대 대통령 중에 검찰개혁 성공한 사람 있을까? 감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해? 그러면서 그 후에 실제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막 들어가죠. 대통령을 호구로 본 겁니다. 이제는 가즈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윤석열 기다려!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 윤석열 거취를 묻는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냥 개인 의견을 남긴 것인데요. 왜들 나들 갖고 왜들 그러세요?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죠. 당장에 김근식 서울 송파병이 전 후보가 됐네요. 아니 말이에요. 정당 대표가 밝힌 입장이 개인 사견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젠 오만한지도 모르는 파렴치함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일단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제 이해찬 대표는 검찰총장 거취 문제나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던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윤석열과 싸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약간 입단 속에 나선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희종 대표 얘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황운하 당선인 얘기 합시다. 황운하 당선인 얘기 하고 갑시다. 자, 김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인 얘기, 이번엔 무슨 논란이라고요? 이중 신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이자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경찰 신분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건데요. 어떤 얘기냐면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제 경찰청에 의원 면직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기소 중 면직 금지 이 조항에 따라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지금 기소됐기 때문에 사표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경찰이자 당선인 신분인데요. 국회 임기가 5월 30일에 시작되잖아요.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요, 이번엔 국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황운하 당선인은요, 본인에 대한 선거 방해의 결과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선거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한 상황입니다. 명예퇴직 신청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명예퇴직을 못한다고 막았어요. 엄청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저희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서 집요하게 방해해왔습니다.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그래픽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황운하 당선인의 이중 신분, 결론적으로 지금 두 개의 신분인 거예요. 경찰 신분이기도 하면서 국회의원 이제 당선인이 됐고 5월 30일부터는 실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상희 평론가? 이중 신분 논란? 글쎄요, 저분은 제가 과거에도 경찰청장 시절에도 좀 언급을 했는데 공직자의 자세가 저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거나 묵인해준 선관위의 문제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사표를 내면 그때서부터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의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이분은 기소가 돼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사표를 내도 그 사표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걸 사실상 선관위가 예측 가능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유권 해석을 이렇게 뭐랄까
애매하게 해가지고서 이런 불법적인 상태를 사실상 양산하는 선관위의 모습, 저는 이번 선관위는 정말 문제가 좀 있다? 최악의 선관위인 것 같고요. 예. 비례정당 문제도 그렇지만 이 문제도 그렇고 좀 자성하시기를 저는 좀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황운하 당선인 이중신분 논란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짰던 인물, 언론을 통해서 이름 석자 많이들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근형. 자, 이분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라고 저희가 안 봤습니다. 나경원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인데 어렵지 않았다고 봤습니까? 그 지역은 좀 선거에 떨어지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소위 국민 밉상이 돼 있더라고요. 나경원 후보의 지지도의 폭이 딱 제한이 돼 있어서 우리가 웬만한 그분하고 적절히 각이 쓸 수 있는 후보면은 되겠다. 자, 이번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이제 전자가 붙었긴 했습니다만 이제 선거를 평가하면서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다가 이수진 후보에게 패한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서 국민 밉상, 나경원 후보의 지지도의 폭이 제한이 돼 있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세요? 좀 우리 정 의원께서는? 사실 정치는 80%가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우희종 당선자, 최강욱 당선자의 그 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희종 대표. 예. 대표이면서 당선자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 우희종은 당선 아니에요? 예, 대표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는 어쨌든 80%가 말인데 예. 여기 국민 밉상이라든지 끝난 다음에 쉬운 상대였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승자 이분의 이 발언을 들으면서 승자의 품격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표현했어야 될까?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정당 정치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그 품격 있는 정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소위 승자가 갖춰야 될 어떤 태도 예. 또는 패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의랄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논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 발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네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